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세법 기출문제를 해설하겠는데요. 자, 지난 시간 이어서 여러분 교재 247쪽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이 이제 공시송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시송달. 여러분, 이런 행정관청에서 모든 납세 의무자들에게 모든 서류는 우편으로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우편물을 받는 수취인이 못 받는 경우에 수취가 곤란할 때는 공고하잖아요. 뭐 시군 게시판이라든가 또는 관보라든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 공고를 하게 되면 이제 서류를 알리는 거죠. 이런 공시한다고. 그러면 이제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수취인에게 송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공시송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그 주소가 불분명해서 수취인이 송달이 이제 곤란할 때 이런 공고해서 14일이 지나면 그 송달된 걸로 보는 것이 바로 공시송달이다. 공시라고 하는 건 알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참 출제가 쉽지 않은데, 이게 어쩌다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데요. 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그럼 이제 공시송달이 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 그 서류를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에 있다는 거죠. 외국에 살고 있으면 서류가 송달하기가 좀 곤란하지요. 이런 경우는 공시송달할 수 있습니다. 또 송달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도 공시송달할 수 있고요.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했는데 그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반송됨으로써 납부 기한 내에 송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공시송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무공무원이요,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 기한 내에 송달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공시송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령, 시행령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방세 기본법 법률이 있고 시행령, 대통령령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참 출제자가 이런 거는 좀 무자비하게 출제됐죠. 이런 거 틀리라고 하는 겁니다. 4번이 해당하지 않는데요.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했다. 수령을 거부했다고 공시송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자, 그냥 이런 것들은 나오면 틀려야 되겠죠, 뭐. 자, 넘겨서 역시 또 23회 때 출자자의 제2차납세 의무인데요. 역시 지방세 기본법에 나오는 내용을 또 출제자가 출제를 했습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여러분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은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이제 성립되죠.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거. 자, 2차 납세 의무,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는데요. 한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여러분, 한명회사라는 것은 사원 전체가 무한책임사원이죠. 무한책임사원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니까 2차 납세 의무가 있고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여러분 과점주주는 주식을 50% 초과한 사람이 과점주주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도 2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3번 비상장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 100분의 50 하면 틀려요. 100분의 50을 초과한 자가 되겠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역시 과점주주는 뭐 배우자 또 직계 존비속도 과점주주가 될 수 있죠. 전체가 50%를 초과하게 되면은요. 또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도 있고 유한책임사원도 있는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이차납세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50% 이상도 아니고 50% 초과인 사람이 과점주주가 되겠죠. 자, 10번 문제는 지난 27회 때 나왔는데 이 지방소비세입니다. 지방소비세인데 이게 과거에는 부가세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인 조세로 바뀌었는데요. 자, 틀린 건데 참 이거 책에 없는 거지요. 근데 이 정도만 알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이 지방소득세는요,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미만이라는 것은 1999원일 때 세금 안 내는 것. 이 정도는 여러분 책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틀린 건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부담 없이 들으세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원래는 우리가 소득세,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런 세금 낼 때 원래는 지방소득세가 10% 붙었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행자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독립세로 법이 개정됐는데요. 그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이 틀렸어요. 2,000원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미만자가 빠졌습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 지방소득세는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뭐라고 합니까? 소액 징수 면제 제도라고 하죠. 2번이 틀렸고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참 어렵네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과표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표로 하는 것은 원칙이다. 자, 5번 보세요.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입니다. 1년 미만이죠?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거든요. 여러분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했다면 40% 세금 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과표는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지금 양도소득세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기 때문에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양도소득세는 40%잖아요.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내느냐? 역시 1000분의 40. 이게 4%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40%에 10%를 부담하는 거니까 4%입니다. 4%. 그래서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000분의 40인데요. 역시 이런 문제는 출제자가 틀리라고 문제를 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세 총론 공부해 봤고요. 자, 취득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취득세. 먼저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여러분 취득에는 원시 취득도 있고 승계 취득도 있고, 승계 취득에는 유상승계 취득도 있고 무상승계 취득도 있는데, 유상승계 취득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유상승계 취득이 되겠죠.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유상승계 취득이 아닌 것. 여러분 유상승계 취득은 대가를 지급한 거 아니겠어요? 공매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취득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온비드에서
취득하려면 돈 내야 되겠죠.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 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파산 선고 받은 자가 부동산을 처분했는데요. 개인이 파산 선고 당하게 되면 파산 관제인은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채권자가 돼가지고 파는 거지요. 그걸 샀어요. 직계 비속이 자녀가 돈 주고 샀겠죠.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했다. 남편이 부동산을 팔았는데 부인이 돈을 주고 샀다고 입증되었다면 유상승계 취득이 되겠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기존속과 부모와 교환했어요. 서로 부모의 재산과 자녀의 재산을 서로 교환했다면, 교환이라는 건 금전 이외의 재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이죠. 교환. 대가성이 있는 겁니다. 5번이 틀렸는데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증여자가 수중자에게 증여를 하는데, 야, 내가 이 증여 물건에 대해서 채무가 있다, 은행에. 응?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데 내가 너한테 증여할 테니까 나의 채무를 좀 네가 안아라. 이런 것이 바로 부담부 증여지요. 부담부 증여는 유상으로 봐야 돼, 유상. 부담부 증여 이외의 증여는 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문 잘 보세요.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은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니까,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갚아야 될 거기 때문에 유상으로 보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것으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부담부 증여인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외 부분은 무상이죠, 무상.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25회 때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세법은 16문제 중에서 8문제 맞추기도 벅찹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공부해도 참 8문제 맞추기도 벅찬데, 그래도 저와 함께 하면 뭐 10문제 이상은 맞추지 않겠습니까? 취득세 납세무자입니다. 옳은 것.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여러분 강업권, 어업권도 취득세 내잖아요. 형태가 없는 무형에는 강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회원권, 이런 것들 내는 거니까 어업권을 제외한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틀렸죠? 강업권, 어업권도 포함이 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이때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는 보조 구조부 취득자입니다. 때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있고요. 여기에 상반되는 것은 보조 구조부 취득자가 되는 거죠. 이때 이 주체 구조부 취득자는 주인 임대인이고요. 보조 구조부 취득자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건물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했어요. 임차인이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건물에다가 에스카레이터를 설치했다. 시설물은 임차인이 그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시설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시설한 것으로 모아서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세금 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줄쳐요. 법인 설립.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해당할 때는 법인 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과점주주가 50% 초과해서 주식을 갖게 되면은
취득세 물건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데 설립시 과점주주는 제외되죠. 설립시 과점주주. 설립시 과점주주는 해당이 안 됩니다.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틀렸죠. 지목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는 것. 예를 들면은 전이었어요. 전답. 이것이 대가 되었습니다. 지목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는 것도 취득으로 의제합니다. 이걸 무슨 취득이라고 하죠? 간주 취득이라고 하죠. 의제 취득이라고 하죠. 의제 취득. 5번입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이건 유상이죠.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예, 아까 1번하고 비슷한 거죠.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는 유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갑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지난 27회 때 나왔는데요.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바로 실질주의 과세 원칙입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주택조합용 부동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된다. 주택조합용 부동산은 누가?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직계비속이 자녀가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서 취득할 때는 직계비속 의 다른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됐다면, 부모의 재산을 아들이 사는데 아들이 부모에게 대가를 지급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면 유상으로 당연히 봐야 되겠죠. 직계비속이 자녀가 권리의 이전의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는 무상으로 본다? 하하, 틀렸죠. 교환은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는 유상승계 취득으로 보는 거죠. 4번이 틀렸고요. 직계비속이 자녀가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유상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사게 되면 유상승계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지문이 어떻습니까? 1번, 2번, 3번을 풀면서 어떤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건데요.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되는 날과 공부상 변경되는 날 줄 빠른 걸로 한다. 여러분 지목이 변경되는 것은 간주취득인데요. 공부상 사실상 변경되는 날과 공부상 변경되는 날 중 빠른 건데요.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다시요. 원래 지목 변경은 사실상 사용일과 공부상의 변경일 중 빠른 날인데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거기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했으니까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일에 관계없이 최종 연부금 지급일로 본다. 연부 취득은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되겠죠. 연부 취득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됩니다. 3번.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될 때는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 표준은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에 그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여러분, 지목 변경은 간주 취득이잖아요. 지목 변경은
변경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되는 것 간주취득인데요. 이때 개인은 과표가 어떻게 되느냐. 지목 변경일 때는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과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과의 차액이 과표가 되는 겁니다. 개인은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과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과의 차액이 과표가 되겠고요. 법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은 장부상 소요된 비용입니다. 법인은 장부상 소요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면 1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20%가 아니라 10%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굴까요? 갑이 되겠습니다. 갑.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것을 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이 채권자입니다.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이 갑 앞으로 등기된 재산이 있다면 압류할 수 있죠. 가압류할 수 있어요. 근데 갑이 등기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때 채권자가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민법에서 배웠어요. 채권자 대위 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했을 때는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갑. 등기 등록을 받는 자 갑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채권자 대위 등기라고 하는데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취득세, 과세 표준부터 세율 이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